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어트 헤어커트, 커트 베이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단발 레이어 커트를 오늘 진행할 건데요.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단발 레이어 커트를 오늘 좀 진행할게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봤던 커트들과 해왔던 커트 중에서 이제 단발에 대한 개념을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발 정체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커트가 큰 틀로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우아한 커트와 우아한 커트.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는 가벼운 커트로 이렇게 나눠져요. 우아한 커트는 뭘까요? 무거움이에요. 무거움. 그러니까 머리가 길게 커트를 하면서 무겁게 커트가 진행이 되고요. 가벼움은 층을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층을 많이 내서 가벼움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아한 머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아한 머리는 호리존탈 커트로 위주로 많이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가벼운 커트는 버티컬 위주의 커트를 하시면 진행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호리존탈과 다이고널과 버티컬, 우리가 커트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호리존탈은 뭐예요? 수평, 백에서 관점에서 수평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수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이어는 뭐예요? 태가. 버티컬은 뭐예요? 세로예요. 자, 이런 게 바로 원리라는, 한국말로, 그러니까 얘는 영어잖아요. 영어고 얘네는 한국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평 커트 하세요, 호리존탈 커트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리존탈이 뭔지 수평이 뭔지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항상 우리 공부를 할 때는요, 각 나라마다 그 용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게 호리존탈, 다이고널, 버티컬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영어 기본 용어들이에요. 미국에서 제가 우리 수평 커트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호리존탈 커트 하세요 그러면 알아들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커트도 똑같이 영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커트 기법이 있으면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지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말 그대로 수평, 호리존탈은 뭐예요? 수평이니까 그냥 수평으로 가시면 돼요. 수평 커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이아고널은 뭐예요? 다이아고널은 태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태가. 그리고 버티컬은 뭐예요? 버티컬은 같이 버티컬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해요? 일회성인 건 수평이고 이거를 횟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늘리는 건 뭐예요? 반복적으로 늘리는 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늘리는 거, 다이아고널을 반복적으로 늘리는 거.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엘리베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엘리베이션. 근데 엘리베이션도 그냥 엘리베이션이 아니고요. 뭐냐면 규칙적인 엘리베이션. 규칙적인 엘리베이션과 불규칙적인 엘리베이션이 있어요. 불규칙적인 엘리베이션. 이거를 우리는 아크비트이라고 얘기하고요. 불규칙적인 거를 스플라인이라고 해요. 스플라인. 이런 용어들은 제가 만든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강의하실 때나 이럴 때는 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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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 이렇게. 말하자면 규칙적인 빗질을 했을 때 엘리베이션의 진가가 발휘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커트할 때 보면 엘리베이션 올라갈 때 규칙적으로 우리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엘리베이션 할 때 손가락 힘이 없죠. 손가락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손가락에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와인딩을 해요. 와인딩 잘 하시니까 엘리베이션 잘 되죠, 이제. 손가락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와인딩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와인딩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션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아주 많이 힘들어요. 생각처럼 특히 이 작업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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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 이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힘들까요? 손가락에 첫 번째 힘이 없어서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급한 성격 때문에 빗질의 영향도 있겠죠.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성격이 급해서 이 엘리베이션을 잘 못해요. 취급하고요. 몇 번에? 하나, 둘, 셋, 넷, 5번이죠. 그쵸? 끝. 아이고. 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3, 3, 3, 3, 3, 3, 3, 3, 3, 뭐 1, 1 할 수 있고요. 뭐 20, 20, 20, 20, 20. 자, 훨씬 더 작게 하는 게 훨씬 더 정교해지겠죠. 그쵸? 횟수가 많을수록 정교해지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할 것이냐, 이걸 할 것이냐. 성격이 급한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고, 꼼꼼한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그 SNS나 이런 데 중에서 지금 제가 이제 많이 올리고 있는 그 작업 자체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커트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 엘리베이션이라는 그 기법을.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거를 커트를 잘할수록 뭐예요? 커트선이 훨씬 더 예쁘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MM 커트는 뭐예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10분 안에 모든 커트를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체킹을 수회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체킹을 해요. 그걸 다 끝내는 데까지 30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끔 30분 안에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게끔. 요즘 이승민 원장님 엘리베이션 좀 해요? 확실히 옛날에는 안 써먹던 커트 기법이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확실히 다르고 고객이 먼저 알아본다는 거죠. 고객이 먼저 알아보고 고객이 먼저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집에서 뭔가 훨씬 손질이 편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가면 이런 부분에 10, 20, 10, 10, 10, 20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이 20이 있는 이 부분에 뭐예요? 단차가 생기는 얘기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20이 된 이 지역이 뭐가 생겨요? 커트 자국이 생기죠. 그래서 떨어지는 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선에 의해서 얘가 규칙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 순간 커트 자국이 남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질감 튜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규칙적인 것이 뭐예요?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요거를 아크빗질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 빗질을 하고 나서 놓고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빗질한 상태에서 이 머리카락을 놓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 머리카락을 놓은 그 순간 뭐예요? 커트선이 또 무너져요. 그래서 한 번 빗질한 그 각도 머리카락이 있으면 얘를 머리카락을 놓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는 그 순간 커트선이 다시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스플라인이냐 아크냐. 아크로 빗질한다는 얘기는 머리카락을 놓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을 놓고 다시 빗질하고 머리카락을 놓고 다시 빗질하고. 그러면 커트선이 이 규칙적인 이 선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체적으로 머리카락을 놓고 다시 빗질하고 머리카락을 놓고 다시 빗질하고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하는 것도 똑같이 라운드를 만드는 엘리베이션이긴 해요. 엘리베이션이긴 하지만 규칙적인 빗질의 엘리베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규칙적인 라인 각도를 절대 맞출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천천히 규칙적으로 올라가면서 머리카락을 놓지 않고 연결성 있게 커트를 진행하셔야지 커트를 더 정교하게 우리가 엘리베이션의 커트를 라운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을 오늘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호리존탈, 다이아고널, 버티컬 이 세 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커트를 할 때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기준선을 잡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도학이죠. 구도학.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구도학. 구도학이 뭐냐면 좀 생소하죠. 왜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구도학에 대한 개념 자체를 풀어놓고 가지고 이제 헤어커트를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구도학에는요 그린존과 러프존이 있어요. 그린존과 러프존이 있는데 이 그린존과 러프존에 발생이 되는 삼각형, 사각형, 원형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러프존에서도 삼각형, 사각형, 원형이 존재를 해요. 이인즉슨 뭐냐면 러프존의 모양이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원형이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풀어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백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고정 디자인에서 우리가 커트를 빗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러프존이 이렇게 생긴다겠죠? 요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삼각형처럼 생겼죠? 그쵸? 삼각형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구도학에서 러프존의 구도학에서 삼각형의 러프존이 발생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콘케이브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원 섹션을 해서 컴파스 곡선 하나의 몸을 이용해서 내가 고정인 상태에서 빗질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고개를 들렸어요. 그래서 했더니 요런 라인이 나왔어요. 이거 뭐처럼 보여요? 원형처럼 보이죠? 그쵸? 원형처럼 보여요. 내가 빗질을 이렇게 빗질했어요. 리버즈로. 온베이스로. 온베이스에서 그럼 뭐처럼 보여요? 사각형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각형의 형태의 디자인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트를 딱 봤을 때 구도학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를 풀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이 달라지고 모발의 뻗침과 안 뻗침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어디가 뻗쳐요? 여기 뻗치고 여기 뻗치겠죠. 아주 많이 뻗치겠죠. 그쵸?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만 뻗치겠죠. 그쵸?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뻗치겠죠.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이 구도학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사각형과 삼각형과 원형을 보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거 하나의 파팅은 요거에서 요거의 파팅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인데 요 전체적인 파팅은 뭐예요? 산이에요. 가까이 있는 파팅 하나에 나무를 볼 것이냐,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산을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커트의 디자인이 뭐가 있어요? 그냥 형태의 디자인, 가벼움과 무거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지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조넷 섹션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파팅에서 발생이 되는 각각의 영역에서 발생이 되는 가벼움과 무거움의 영역은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선이 연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선이 또 연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을 또 우리가 분석을 또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유추해보고 도대체 이런 거를 왜 공부를 할까? 왜 공부를 해요? 얘들 때문에. 그리고 얘들 때문에. 뻗침과 안 뻗침, 그리고 가벼움과 무거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고객은 뻗치는 커트를 좋아하는 고객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고객은 뻗치는 거를 싫어하는 고객도 존재할 것이라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제가 미용실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뻗치는 커트를 좋아하는 고객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안 뻗치는 커트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뻗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머리를 손질을 할 때 드라이를 한다는 얘기죠. 손님들은 대체적으로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많이 안 하는 커트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런 커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커트 위주로 내가 디자인을 잡아주면 고객은 머리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커트를 할 때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아름다운 커트가 있고요, 손질 편한 커트가 있어요. 아름다운 커트는 뻗침과 안 뻗침을 조절해서 뻗침의 커트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아름다운 커트는 뻗침의 커트들이 많고요, 손질 편한 커트들은 대체적으로 뻗치지 않은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봤을 때 가벼움과 무거움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뻗침과 안 뻗침을 내가 응용을 해서 그 디자인을 뽑아내서 최대한 체킹을 많이 할수록 커트 수는 훨씬 더 손님이 만족하는 커트의 디자인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미용실에서 예쁜 커트가 집에서도 똑같이 그 느낌의 커트가 거의 흡사하게 비슷하게 나오면 이 사람은 커트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커트를 했을 때 아름다운 커트는 약간의 손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의 아름다운 커트는 손질을 할 때 내가 미용실에서 똑같이 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손질 편한 커트는 내가 미용실에서 손질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그 느낌이 그대로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끔 커트를 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내가 연출을 했을 때 고객의 만족도를 줬고, 고객을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머리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머리를 못하는 사람, 이렇게 판단을 줄 수 있는 거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손질 편한 커트를 가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 대신에 손질 편한 커트를 원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커트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객의 생각의 판단이 다르다는 얘기죠. 손질 편한 커트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을 시키는 없어요. 만족시킬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50대 50이에요. 손질 편한 커트를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아름다운 커트를 원하면 아름다운 커트 위주로 내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디자인적인 부분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파트를 나눠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손님이 와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손님만 받아서 내가 매출을 올리면 돼요. 그쵸? 그리고 모든 커트는 다 기본은 커트라는 거죠. 그리고 커트가 안 뻗치는 커트를 구사하게 되면 신기하게도요, 파마를 말아도 안 뻗쳐요. 펌을 해도. 우리가 커트를 하고서 펌을 하잖아요. 근데 펌을 했는데 왜 뻗쳐? 사각의 모서리에 있는 부분이 뻗쳐요. 근데 라운드로 커트를 내면 머리는 안 뻗치게 돼 있어요. 파마를 말아. 근데 우리는 그동안 파마를 했는데 머리가 뻗쳐서 AS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AS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안 해줬어? AS를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사각의 커트를 해주고 나서 사각의 모서리에 코너가 웨이브가 생기는 그 순간 머리는 더 많이 뻗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응대를 했어요? 열심히 스쳤죠. 더 쳤죠, 숱을. 그쵸? 그거를 우리는 이제 MMS를 배웠으니까 뭘 하면 돼요? 머리가 뻗친다 생각하면 그 뻗치는 머리의 모서리 코너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안 뻗치겠죠. 머리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앞에 머리가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뒤집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뻗치는 머리에 반대 방향으로 빗질을 해서 오버라인에 코너 제거를 해주면 머리가 안 뻗쳐요. 항상 뻗치는 머리에 반대 방향으로 빗질을 해서 언더라인이 아니고요. 오버라인으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뒤로 들어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뻗쳤어. 그러니까 뻗치는 거가 이쪽에 있는 머리가 뻗치는 게 아니고 오버라인에 머리가 뻗치는 거거든요. 언더라인에 있는 머리가 뻗치는 게 아니고 오버라인에 있는 머리가 뻗치는 거예요. 그럼 뻗치는 이 머리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빗질을 해서 하나, 둘, 셋, 3번 이상의 오버라인 커트의 모서리를 제거를 해주면 그 머리는 안 뻗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수질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에는 그걸 우리는 단순히 수술 쳤지만 수술 치는 게 아닌 이제는 코너 제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손질을 해서 커트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많은 거를 응용해서 커트를 하시면 아마 잘 되실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구도학을 생각하면서요, 커트를 진행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뭐, 그러면 얘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우리 삼각형은 뭐예요? 삼각형은 후대각 엘리베이션. 후대각 엘리베이션. 얘 뭐처럼 생겼어요? 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요거를 후대각 엘리베이션을 어떻게 해요? 후대각 엘리베이션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가 나오죠. 그쵸? 라운드가 나오죠. 자, 이거를 사이드 커트 할 때 리버지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파먹었어요. 이렇게 파먹었어요. 그럼 백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럼 요거 사각형이 나오잖아요. 파먹잖아요. 그쵸? 이어투 이어라인까지 가야 되는데 이어투 이어라인이 넘은 상태에서 빗질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사각형이 나오잖아요. 두상은 둥글잖아. 두상은 둥근데 빗질은 사각형이잖아. 그쵸? 이럴 때가 이걸 해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사각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어투 이어라인서부터는 수대각을 가야죠. 그래야 라운드가 나오죠. 이어투 이어라인 넘어서까지도 버티컬을 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먹죠. 커트라인. 모르겠어. 모르겠어. 자, 여기서 이어투 이어라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는 사각이고 여기는 라운드잖아요. 근데 라운드에 있는 부분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버티컬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까지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층이 이렇게 파먹잖아요. 떨어지는 선이. 그럼 이 파먹으면 얘가 사각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안 된다고 이 팀은 몇 번을 얘기를 했어.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서 멈추고 여기서부터는 후대각으로 내가 변형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쵸? 후대각을 변형을 줘야지. 얘는 두상이 라운드고 얘는 사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두상을 못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얘는 사각, 평면, 얘는 라운드잖아요. 라운드는 라운드에 맞는 파팅을 타야 되고 평면이면 평면에 맞는 파팅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사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도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떨어지는 선에 러프존과 그린존에 발생이 되는 원형과 사각형과 삼각형에 대한 개념 자체를 내가 딱 유출을 해보고 사각형 그러면 커트는 대체적으로 뭐가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라운드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뻗치는 커트는 사각형이나 삼각형의 커트가 많이 있으면 많이 뻗칠 것이고 러프존과 그린존이 사각형의 라인이 많이 있으면 많이 뻗칠 것이고 라운드의 라인이 많으면 뭐가요? 모발의 뻗침은 없다라는 거죠.
러프존과 그린존이. 그래서 최대한 라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커트를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요? 부착 파팅이라는 다중 포인트와 원 포인트가 필요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 대신에 다중 포인트를 이용해서 많이 우리가 커트를 진행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는 정원이 아니잖아요. 정원일 때는 원 포인트 파팅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그 대신에 얘네들의 비율을 적절하게 내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거죠.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이제 많이 활용을 활용하게 되시면 커트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구도학에 대한 개념 자체를 많이 풀어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 눈은 뭐예요? 사진 많이 찍으면 돼요. 그리고 러프존과 그린존의 영역을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내가 만약에 층을 올라갈 때, 층을 낼 때, 여기서 이만큼만 층을 낼 거예요. 그럼 얘는 러프존, 아니 그린존. 얘는 러프존이야. 비율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겠죠? 그쵸? 내가 만약에 층을 여기서 이만큼 층을 낼 거야. 그럼 얘하고 1대1이겠죠? 그쵸? 층이. 그래서 구도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가변과 무거움을 찾는 거예요. 구도학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간비. 사진을 찍을 때도 예쁘다 안 예쁘다 판단하는 건 뭐예요? 야, 구도가 잘 맞았다. 그건 뭐예요? 사물과 빈 공간을 적절하게 잘 맞췄다. 사물과 빈 공간을 적절하게 잘 맞췄는데 그 빈 공간과 사물이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원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도를 잘 맞췄다는 얘기는 공간비를 잘 맞췄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물과 빈 공간이 1대1로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 이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황금 비율이라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찾아보니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세요.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휴대폰 다 꺼내. 휴대폰 다 꺼내보세요. 휴대폰 다 꺼내보시고요. 황금 비율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예요? 응, 네이버 지식에 황금 비율. 황금 비율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자, 미술에서 나오면은 1대 1.618 비율을 이루는 말. 자연수로 바꾸면 3대5, 5대8 가까운 비율로 모든 요소가 조화와 대칭을 이루어 보기 편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므로 실생활 디자인에 많이 적용된다. 이 황금 비율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예쁘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엄청난 많은 디자인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 조화를 많이 활용을 해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 황금 비율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해요, 그거를? 아니, 옆 사람이 판단하지. 나는 모르잖아. 나는 모르잖아. 근데 옆 사람이 보고, 야, 머리가 예쁘다. 단정하다. 야, 너 머리가 단정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러프존과 그린존의 영역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린존과 러프존의 영역을 보고. 그래서 그린존과 러프존의 영역을 보고 이런 황금 비율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디자인적인 부분에 활용을 하다 보면 아마도 고객의 만족도는 더 좋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딱 보는 그 느낌의 그린존과 러프존의 비율을 이 황금 비율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컨트롤 해보세요. 확실히 다름이 존재할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감성이에요. 감성. 그래서 구도학은 황금 비율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렇죠?